안녕하세요. 저희는 악성 뇌종양 세포 형태에 따른 테무졸로라이드의 기계학습 기반 분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은지, 김지광, 한민혁, 김시연입니다. 먼저 저희가 진행한 연구에 대한 소개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 교종은 뇌를 구성하고 있는 정상세포 중 신경악교세포라는 세포들의 비정상적인 증식으로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특성이 악성을 보이는 종양을 악성 뇌교종이라고 합니다. 조직학적으로 해의 빈정령성, 유사분열성, 혈관 내피세포의 증식, 괴사 등을 기준으로 그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악성 교무세포종은 4개의 등급 중 가장 악성인 4등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뇌교종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교종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크게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이 존재합니다. 이 중 항암 치료의 경우 테모졸로라이드라고 하는 뇌종양 항암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테모졸은 세포 내 DNA 특정 그룹들을 공격하여 DNA, RNA, 단백 합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그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테모졸의 특성으로는 휴직에 있는 종양에서 가장 활성을 보이며 세포죽에 따라 비선택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테모졸로마이드에는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악성 뇌종양 세포의 테모졸로마이드에 대한 내성 유무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약물 내성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크게 직접 약물 처리와 MGMT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직접 약물 처리는 말 그대로 세포에 약물을 직접 처리해서 투여된 약물의 농도에 따른 세포의 생존율을 확인합니다. 그걸 셀 바이어빌리티 어세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에는 종류 중 대표적인 것들은 WST8 어세이와 MTT8 어세이 등이 있습니다. 세포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되는 NADH와 같은 산화물의 양을 흑강도와 같은 정량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생존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GMT는 DNA의 구원인의 메틸기를 제거해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하는 효소로 일반적인 세포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교무세포 중에서는 TMZ의 내성을 가질수록 MGMT 단백질의 양이 증가해 발암성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포에 존재하는 MGMT의 양을 확인함으로써 약물 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MGMT의 양을 확인할 때는 특정 단백질의 유무 또는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웨스턴 블롯이라는 분석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약물 내성을 지닌 세포와 그렇지 않은 세포의 이 사진을 보듯이 눈으로 봐도 형태 차이를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형태 차이를 이용하여 기계학습 기반으로 분류하여 하루 만에 이 세포의 약물 내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연구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교모세포 중 세포의 약물 내성 유무를 세포 이미징만으로 짧은 시간 내에 분류 및 교모세포 중 세포의 약물 내성과 세포의 어떤 형태학적 특징이 큰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연구 디자인인데 먼저 약물 내성을 지니지 않은 세포를 배양 접시에 세포 부착을 합니다. 그 후에 테모졸로마이드를 처리하고 다시 세포 회복기를 갖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가짐으로써 세포는 약물 내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 약물 내성을 지닌 세포를 동결 보관하고 사용할 때 다시 해동한 다음 재배양합니다. 그리고 이 약물 내성을 지닌 TMZ 레지스턴트 GBM 셀을 IC50 테스트, 즉 약물 내성 검사를 하나는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의 방법인 약물 내성 검사를 하고 저희 연구의 중심적인 내용인 세포 형태 분석을 기계학습 기반으로 해서 두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다르게 처리를 하여서 0 마이크로몰 농도의 테모졸로마이드의 내성을 갖게 하는 거니까 내성이 없는 거와 120 마이크로몰의 테모졸로마이드를 처리해서 내성을 갖게 하는 것을 각각 세포액은 다피라는 염색약을 이용해서 염색을 하고 세포체는 팔로이드를 이용해서 염색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딱 봐도 크기나 면적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정략적인 수치를 구하기 위해서 셀 프로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 지금 여기 보면은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는데 핵마다 번호를 매겨서 그 핵에 대한 여러 수치값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p 밸류가 유의 확률이라 그래서 0.05보다 낮은 값에서 그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세포체 같은 경우는 면적, 둘레, 장축, 단축이 그 120 마이크로볼을 처리한 거, 그러니까 내성이 있는 것과 내성이 없는 것이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고, 세포에게서는 면적, 둘레, 장축, 단축, 경고도를 이용을 해서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이용을 했는데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무엇이냐면은 디시즌 트리, 그러니까 의사결정 나무라고 저런 요소들을 아까 설명했던 분류를 통해서 평균 내고 다시 분류해서 목표값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도를 매겼을 때 세포에게 둘레, 세포액 장축, 세포에게 면적, 세포액 단축, 세포의 경고도 순으로 중요도가 매겨져 있고, 이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0.7586, 그러니까 약 75% 확률의 정확도를 가졌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따로 약물 처리 방법을 이용을 해서 아까 위에서 지광이가 말씀드렸던 WST8SA를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 사진, 현미경 사진에서도 1600 마이크로볼을 처리했을 때 확실히 이거는 세포수가 적은 걸 확인을 했고, SA 결과에서도 내성을 가진 게 훨씬 더 높은 농도에서 그 세포수가 같았다. 그러니까 내성을 가진 게 그러니까 120 마이크로볼을 처리한 게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결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MZ에 대한 내성 유무에 따라서 U87 세포는 육안으로 구분 가능할 만큼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형태학적 특성들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세포체와 세포핵 모두에서 면적, 둘레, 장축, 단축, 이 크기와 관련된 특성들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통한 기계학습 기반 분류를 진행해본 결과 세포핵과 관련된 특성들을 중요 특성으로 사용하여 얻은 분류 정확도는 78%입니다. TMZ 내성의 척도인 IC50 값은 TMZN, 즉 항생제 내성이 없는 경우에 834.957 마이크로몰 농도,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경우인 TMZR은 914 마이크로몰 농도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논의를 해보자면 분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특성들, 아까 그 전 PPT에서 봤던 면적, 둘레, 장축, 단축, 경고도, 이식률 등 이외의 다른 특성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온 컨벡시티는 볼록함, 그리고 컨캐비티는 오목함으로 이 볼록함과 오목함 정도를 사용해서 또 다르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세포는 120 마이크로몰 농도로 2달 동안 배양한 세포인데, 이것보다 더 높은 농도로 더 오랜 기간 배양한 세포를 사용한다면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진행한 연구는 세포의 내성의 유무에 따른 형태학적 특성을 분류해서 그게 유의미한가를 살펴본 건데, 역으로 세포의 형태를 통해 내성값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 자료를 사용했고, 저희는 손에 올리고 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손을 물려가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